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와 박미라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제한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심이 예상했던 호재였죠.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유로존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의 관심을 보니까 자동차, 통신, 철강 쪽에 쏠려 있네요. 현재 시장 자세한 흐름 살펴보고 이어서 마감 전략 짜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이 변동성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 소식과 유럽 중앙은행에서 ECB에서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졌지만 오늘 우리 증시 호조세를 강하게 받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출발은 1967선에서 이 반등세로 출발했지만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또다시 약보합권으로 전환하는 등 오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선 코스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대의 상승세입니다. 1960선이 또다시 붕괴된 모습인데요. 현재 1959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입니다. 332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매도 공세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외국인의 매도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외국인은 164억 원, 기관은 91억 원의 매도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입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약보합권으로 출발했지만 이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포지션 틀면서 지수는 빨간불 켠 모습인데요. 오후장 들어선 코스닥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대의 상승세입니다. 560선 견조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562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현재 258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매수 우위, 외국인도 이 오전장에서 매수로 포지션 튼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네, ECB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입니다. 1,100원선 지지력 테스트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선 현재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2원 60전의 내림세입니다. 1,100원선이 붕괴가 됐고요. 1,099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강보합권입니다. 153만 1,0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상승세입니다. 4월 실적 판매가 호소 좋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현대차가 1%대의 상승세 보이며 20만 1,000원에, 현대모비스 3%에 가까운 강세입니다. 26만 3,000원에 거래 중이고요. 기아차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현재 3%대의 강세 보이며 5만 6,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 약보합권입니다. 반면 신한지주 역시 밀립니다. 1%대의 하락세 보이며 36,700원이고요. 오늘 SK텔레콤 통신주의 흐름이 좋은 가운데 역시나 상승세가 강합니다. 4%대의 오름세 보이며 21만 3,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강보합권입니다. 3650원에 거래 중이고요. 반면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 서울반도체까지는 모두 약보합권입니다. 이어서 SK 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 동선은 1%대의 조정세입니다. 현재 26,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GS홈 쇼핑이 강보합권입니다. 이어서 CJ ENM 2%대의 강세입니다. 37,100원에 거래 중이고요. SFA가 1%대의 하락 흐름, CJ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4월 실적 호조 소식에 오늘 자동차주 동반 강세입니다. 현대차가 2%, 기아차가 3%대의 강세입니다. 이어서 부품주 역시 흐름이 좋습니다. 만도가 5%대의 상승세 보이며 87,9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위아 역시 3%에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현재 15만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증권주 주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동반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모두 1%대의 상승세입니다.
이어서 미래에셋증권 역시 2%에 가까운 이 상승세 보이며 46,8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통신주 주가 오늘도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은 또다시 4%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21만 3,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전일 상한가를 나타냈던 LG유플러스 다만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에서의 흐름 보이며 현재 11,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주가가 이 모바일 결제 시장이 또다시 성장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KG 모빌리언스는 4%대의 강세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오전장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KG 이니시스가 강보합권, SK CNC는 4%대의 강세 지켜나갑니다. 현재 97,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와이브로 관련주 주가가 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더욱더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영호통신이 3%대의 강세입니다. 55,34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기산텔레콤이 2%대의 상승 흐름, KMW 역시 흐름 좋습니다. 1.53%의 상승세 보이며 현재 19,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추징금과 관련된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경동제약입니다. 경동제약 오늘 89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오전장에서는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의 흐름 보이며 15,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동아ST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추징금 폭탄입니다. 600억 원대의 추징금 불구하고 동아ST는 강세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등세 강하게 나오며 주당 11,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산업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산업은 정부 수혜 기대감에 오늘 강세의 흐름입니다. 4%대의 오름세 보이며 22,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흐름 분석해보죠. 시장 중계 해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관망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업종별로 보니까 자동차, 통신, 철강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통신업종 닷새째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특징적인 오늘 흐름 정리해 주시죠. 예, 지수가 지금 1958포인트, 차트적으로는 이제 5일선을 좀 훼손하지 않는 오늘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장중에 시가상으로 좀 고가에서 좀 출발이 된 상태에서 해외 시장에서의 호재 부분으로 국내 시장도 좀 상승 출발해서 약간의 좀 눌림이 나타났지만 현재 지금 잘 견조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외인들이 지금 15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이 한 60억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도세가 많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이제 더 업종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이 지금 현재 3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100억, 13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이 한 26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174억 정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코스닥도 지금 560포인트를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좀 지켜주는 그러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현재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는 157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운수 장비 쪽에 대해서 자동차 쪽이죠. 매수를 강하게 좀 하고 있고요. 기관도 지금 운수 장비 쪽에 대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지금 동반해서 지금 운수 장비 쪽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철강금속에 대한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 쪽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현대아이스코가 한 4%대 상승을 하고 있고 고려아연도 이제 금값에 대한 이런 반등에 대한 흐름으로 강한 또 반등의 흐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도 오늘 기관이 또 계속 매수를 하면서 SK텔레콤, KT,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또 급등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좀 차익 매물도 나오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면 일단 오늘 가장 먼저 뽑아볼 수 있는 건 자동차 쪽이죠. 어제도 미국에서의 점유율 회복 부분이라든가 4월달 그리고 판매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증가가 되는 부분을 좀 발표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통신이라든가 IT, 철강, 금속, 테마 쪽 이렇게 좀 잡아왔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판매, 물론 이제 내수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부분에서 판매가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여줬고요.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보면 민감주에 대한 쪽에서는 자동차 섹터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반등의 흐름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전일에 이제 유럽의 ECB에서 금리 인하 부분, 그러한 부분을 추가적인 앞으로도 그러한 언급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달러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게 되겠죠. 그러한 환율적인 영향으로 자동차주들의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부품주들 같은 경우 여전히 이번 주 초부터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별로 해서 충분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완성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의 흐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현재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좀 차익 매물을 나올 수 있는, 또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들고요. 통신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제부터 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상태지만, 지금 이제는 이제 또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다시 타이밍을 조율해봐야 되는 그러한 섹터인 것 같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150만 원 돌파를 다시 해서 잘 안착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IT 쪽의 부품이라든가 장비 쪽 여전히 우리가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이러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조정이 좀 안정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 재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저가권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러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를테면 인터플렉스라든가 이런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쪽 IT 부품 장비 쪽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현대아이스코는 자동차주들의 이러한 상승에 의한 같이 연동이 되는 좀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고려한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값에 대한 이러한 반등, 그리고 피팅 업체들의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가 한 2%대 상승을 하고 있고, 테마주들 문재인 관련 오늘 테마라든가 와이브로 관련, 백신 관련, 전자결제 쪽도 여전히 그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작년 말이라든가 올 초부터도 계속 드리는데, 그 주가가 이제 오르고 내리고의 그러한 부분보다는 그 부분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2013년도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자동차에서는 만도가 오늘 한 6% 정도 강한 추가적인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 전기전자에서는 아나페스, 철강금속에서는 고려아연, 그리고 테마 쪽에서는 대한유파, 백신 관련 종목으로는 이러한 좀 특징적인 종목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적인 부분은 여전히 이제 그러한 코스닥 쪽의 종목이라든가 코스닥 쪽의 강세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한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지금 음봉의 흐름 속에서 약간 코스닥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게 되고 약간 답답한 그러한 종목의 흐름들도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코스닥의 강세 부분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종목별로의 접근 여전히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는 IT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쪽, 자동차 부품 쪽, 민감주 쪽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현재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건설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다 건설은 물론 반등다운 반등도 지금 보여주지 못했지만 오늘 좀 현대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반등 쪽의 흐름에도 가깝다 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동차 쪽만 좀 약간 의미가 좀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러한 코스닥의 종목별로의 그러한 물론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되겠죠. 철저하게 지금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적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한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별로의 그런 대응이 여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코스피 쪽의 민감주 쪽에서는 자동차 섹터, IT 쪽 여전히 우리가 실적이 기반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지수에 대한 부분은 좀 안정화가 돼간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지금 코스피 지수도 1958포인트, 5일선, 그리고 장기 입성선 위에서 잘 안착 과정을 좀 거쳐주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이제 좀 그 밴드 부분은 많이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해도 한 2000선 정도까지 이렇게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코스피 쪽의 종목으로 어떤 수익률 관점에서는 여전히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더 좋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통신, 자동차를 포함한 업종별 전망 들어봤고요. 전략으로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에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추천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금요일장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았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LG화학입니다. 네. LG화학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만큼 잘 나왔던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LG화학 지금 중국 수요 개선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원료 투입 안정화 및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매매 패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0만 2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매수가는 24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LG화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적정 매수가는 24만 8천 원, 목표가는 30만 2천 원, 손절가 24만 원이다라고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추천 종목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추천해 드릴 종목은 유원컴텍입니다. 네. 동사는 플라스틱의 특수한 기능을 부여하여 고기능성 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본연적인 그런 업종보다는 자회사에 약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자회사가 유원화양입니다. 이 자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중국 로컬 업체에 마그네슘 내장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쪽에서는 갤럭시 4의 예정대로 내장재를 공급할 것이며 그리고 중국 시장에 적합품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사의 성장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열억산 시트가 2분기부터 공급 계약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 계약 여부에 따라서 이 회사에 크게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예상 올해 PER 9배 수준이면서 중국 시장 및 신규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서 올해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9,430원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원컴텍에 대한 자세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종전 0.75%에서 0.5%로 낮춘 가운데 최저 대출금리도 1.5%에서 1%로 인하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장 하방 위험이 여전하다며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경제 5단체장과 재계총수 등으로 꾸려진 51명의 경제사절단이 파견됩니다. 이번 사절단은 북한 리스크로 야기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통령을 수행하는 공식 행사 외에도 미국 하원 의장 간담회 등을 통한 민간 경제 외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중국의 4월 비제조업 PMI가 54.5를 기록하면서 전달보다는 하락했지만 14개월 연속 5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로존 PMI는 46.7을 기록하면서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PMI 지수가 50을 웃돌면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음을 의미하고 50 미만이면 위축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수가 32만 4천 건으로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이며 5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3월 무역 적자는 388억 3천만 달러로 전월 수정치보다 11% 줄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이주선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예상대로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좀 덤덤한데 다음 주 금통위에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일단 매크로 지금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에 이제 20일 금리 인하라든지 유럽발 재료 중에 이제 이탈리아가 새 정부 구성하는 부분, 또 그리스 의회에서 구제금융 개혁안 승인하는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좀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강하게 푸시할 만한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발표되었던 EPFR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주식형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이머징 마켓에서
4주 만에 주식형 자금이 유입 반전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역시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금 강해지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시점이 그 외국인 한국물 수요에 대한 어떤 수요도를 좀 점검해볼 시기가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네, 다음 주도 금통위 옵션 만기 등 여러 이벤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 유독 시선이 갑니다.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시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방미길의 경제 사절단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하죠. 국내 경제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될 수 있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경제 사절단 사상 최대 파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2월, 3월, 4월까지 그 북한 리스크 상당히 고조되었었고요. 또 일부 기업의 크레딧 문제라든지 기업 어닝이 좀 깨진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불식하기 위한 어떤 방침 중 하나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 이렇게 경제사절단 파견되면서 IR 그러니까 기업 설명에 주식 홍보에 대한 그런 활동에 좀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알려져 있어서 역시 그 경제 모멘텀에도 어떤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신정부 정책 효과 가시화될 시점인데요. 지금 저희는 2013년부터 모멘텀이 시작돼서 2013년에 가장 강력한 아웃컴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미로 인해서 경제 회복이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 호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쉽사리 국내 증시로 컴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자동차주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오늘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 과거 케이스에 비춰본 결과 어떤 3, 4월의 글로벌 또 대내외 악재의 노출 정도라든지 연초부터 불거졌던 뱅가드와 같은 어떤 이벤트성 수급 이슈 아래에서 외국인 매물은 좀 다소간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이 귀환을 시작했을 때 그간의 유출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고요. 특히 이제 어제 오늘 이제 121선을 코스피가 회복하면서 상승 추세가 서서히 현실화되는 시점인데요. 이때 첫 번째로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저가 메리트가 고조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진정된 후에는 빠르게 외국인 수요 회복이 전망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 민감 대형주를 담을 시기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소형주보다는 경기 민감 대형주에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지선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황과 오후장 투자 전략자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일 금리 인하 소식에 우리 시장도 미미하게나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반등하면서 전날에 낙폭을 만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고용 지표에도 관심이 쏠리겠죠. 주요 이슈들 정리해 주시죠. 어저께는 시장에 거의 악재가 없었죠. 네. 22 통화정책회의에서 10개월 만에 0.25%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기준 금리가 0.50bp로 낮아지는 상황이었고요. 또 미국에서 주간 실효
청구 건수가 1만 8천 건이 예상 밖으로 감소하면서 32만 4천 건이 지금 되는 모습이었고요. GM도 그 1Q 순이익이 예상 상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좀 별로 움직이질 않고 있죠. 미국장은 한 거의 뭐 0.9% 정도 올랐지만 유로존이나 우리나라는 별로 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국내장은 상승 추세의 기로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수급적으로 선물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면서 이 주가를 안 올리고 있거든요. 개인들은 이럴 때는 매도를 좀 해줘서 주가의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현물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19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하고 같이 매도를 했었는데 기관이 한시를 기점으로 하면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본다면 기관이 막판까지 매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이 오늘 현물에서 26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프로그램 매도가 한 700억 정도 나오면서 주가를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은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이 산다라고 한다면 사실 큰 돈은 안 들어오지만 운송장비 업종에서는 한 320억 정도 들어오는 게 특징이고요. 철강금속에서 한 90억 정도,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러는 것은 별로 없는 모습이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에서 한 240억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음식료품에서 생각받고 한 260억 정도 매수해주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들은 지금 의약품 쪽에서 한 17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고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운송 장비 업종에 한 740억이나 들어옵니다. 오늘 기관들이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요 근래 계속해서 강보합의 약보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주에서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현대차 같은 종목이 지금 주가를 받쳐주고 있고요. SK텔레콤이 요 근래에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도 한 4.4%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고요. 지금 하락하는 종목 보시면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국내 장이 많이 갈 때는 항상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학 업종이 움직였을 때 좀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화학 업종이 계속해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주가를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오후에는 화학주가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오는지가 시장의 또 한 번의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갈수록 화학주의 반등과 삼성전자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후장 갈수록 기관 쪽에서 매도 규모를 줄이고 39억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후장 눈여겨볼 만한 투자 포인트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지금 3일째 1965, 66에서 저항을 받건데요. 이게 60일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60일선은 돌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우리 힘을 만약에 시장에서 쓰는 모습이 나온다면 1966포인트 돌파 여부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거는 지나가는 자리지 저항대에서 주가가 밀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점 매수 유효하고요. 상승에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에 왔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61선 돌파가 중요하겠다. 저점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중간에 쉬어서 그런지 요즘 거래일이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증시와 같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하나씩 정리해볼까요? 역시나 오늘장의 특징은 네. 아무래도 자동차주의 강세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자동차주가 뭐 리콜 사태 뭐 이런 사태 등 외나 엔저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GM이 전일 뭐 미국장에 많이 올랐듯이 1분기 뭐
실적이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주에 대해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주는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역시나 엔저입니다. 지금 리콜 사태나 뭐 엔저 사태가 모두 주가에 반영되면서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엔달러가 100엔에 부딪히면서 지금 뭐 97엔, 98엔까지 다시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4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1100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원엔 환율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역시나 원화 대비 엔저가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기조가 지금 한풀 꺾이지 않는 이상 100엔, 원달러 환율은 이제 100엔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만약에 100엔을 돌파한다면은 110엔까지는 무난하게 또 한 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는 또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 단기적으로 자동차주는 현 시점에서 접근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동차주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 장기적 관점에서 자동차 뭐 현대 기아차를 매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아차를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 신차 모멘텀이 있는 게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을 한다면 기아차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의 눈이 이제 아무래도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번 주 화요일인가 뱅가드 물량에 대해서 루머가 하나 돌았습니다. 어떤 네. 루머가 돌았냐 하면은 뱅가드 펀드 지금이 한 60% 매도 가량이 소진이 됐는데 네. 나머지 물량은 블럭딜식으로 매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5월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런 루머가 나돌면서 기관이 급격하게 코스닥에서 자금을 빼면서 코스피를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기관이 많이 담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수급을 잠깐 살펴보시면 기관이 오늘 거래일까지 해서 연속으로 해서 지금 1,000억 원이 넘는 물량 거의 1,400억 원 정도를 3일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뱅가드에 관한 루머가 나오면서부터인데 기관의 자금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대형주, 밸류에이션 저평가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이런 대형주를 저점에서 담아가는 달을 5월 달로 잡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5월 위기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렇죠. 5월 위기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위기설 자체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우지수 그리고 국내 코스피 지수가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2010년부터 12년 뭐 3년 연속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올해도 5월 달에는 하락이 예상된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5월 위기설이 나두고 있는데 솔직히 전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유럽 위기가 대두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유가 있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유 없이 올해 5월 달에 하락을 한다면 저는 이건 말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로 하락을 한다면 그때 정말 대형주를 조금 공격적으로 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5월 달의 전략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대형주로의 자금 이동은 감안을 했을 때 중소형 개별주도 이제 정말 차별화를 둬서 실적 모멘텀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압축을 하고 대형주를 바닥에서 저점에서 잡아가는 달을 5월 달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는 이제 대형주 쪽에 좀 관심을 더 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 관심 종목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다음 주 이벤트가 많잖아요. 유럽중앙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다음 주 김준수 총재가 어떤 결정 내릴지 벌써부터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한다면 다음 주 좀 반등의 재료가 되는 거겠죠,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뭐 단기적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뭐 네.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벌써 몇 번째 나오고 있는데 김재숙 네. 총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대부분의 70%가 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렇죠. 또 한 번에 동결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어떤 뭐 기대를 하기보다는 뚜껑 열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앞서 오늘은 좀 대형주에 관심을 두고 주력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의 관심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예,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1위 이제 삼성전자를 네. 들고 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추천하기에는 네. 뭐 다 아는 종목인데 왜 추천을 하냐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삼성전자가 뭐 지금 153만 원에 거래 중에 있는데 네. 너무 사기에 부담스럽다. 한 주에 153만 원이라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들고 왔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뭐 투자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개인 투자자나 뭐 전문 투자자나 삼성전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 네. 대한 개요는 생략을 하고 투자 포인트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외국인의 물량 부담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벵가드 물량 이제 부담이 완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벵가드 물량이 6월 말 7월 초까지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60% 이상이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네. 6월 말까지 아니면 7월 초까지 모두 소진된다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정말 루머대로 블록딜 식으로 5월 안에 네. 매도가 모두 진행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5월 달은 네.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지금 수급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3거래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5월 달은 정말로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순매수로 전환하는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이제 갤럭시 S4 출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할 때 시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언제였냐 하면은 이제 신제품 출시를 했을 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잠정 실적이나 실적을 실적을. 발표했을 네. 때 항상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했지만 이제 휴대폰 신제품이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네. 상승 전환해서 하락폭을 만회하고 그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미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 신제품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하락은 조정은 모두 지나고 이제는 판매량 증가에 따른 상승만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번에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적 저평가입니다. 제가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무조건 실적 저평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네. 삼성전자 올해 예상 가이던스가 매출액 24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1조 원, 순이익이 35조 원입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PER 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인데 7배 수준은 너무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2,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10조 원, 뭐 3분기는 11조 원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실적 모멘텀과 외국인 수급 부담 완화를 이렇게 감안을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 7월 달까지는 170만 원까지는 무난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도 뭐 소폭 상승하면서 153만 원에 거래 중에 있는데 매수가는 현재 가격인 153만 원이면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네. 1차 목표가는 170만 원으로 하고 손절가는 135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세 가지 투자 포인트로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정동우 전문가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포트에 총 11개의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 비중 46%고요. 캠트로닉스가 10%, 자화전자와 코렌이 2%, 나머지 종목은 5% 비중으로 실려 있습니다. 수익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종목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파워로직스가 54%로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수익률 2위 종목은 성도 ENG 53%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RF텍과 자화전자, 코렌도 40% 이상 그리고 트레이스도 11% 높은 수익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총 11개 종목 정말 가장 많은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수익률 상당히 좋습니다. 11개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부터 AS를 바로 받아볼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좀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성도 ENG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뭐 53%대예요. 예, 성도 ENG 같은 네. 경우는 1차 수익을 이제 하고 이제 나머지 분량만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도 ENG가 갑자기 오늘 뭐 급등하고 며칠 전에도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IR을 개최하면서부터 수급이 조금 변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성도 ENG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이제 개인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이제 400억 원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PER 3배가 되지 않습니다. 네. PER이 3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업종을 불문하더라도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에 2차 목표가인 9,000원까지는 좀 강력하게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도 ENG 보유하신 분들 참 행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가 9,000원까지 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일단은 파워로직스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데요. 파워로직스도 AS 부탁드릴게요.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모멘텀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휴대폰 부품주들이 2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다가오는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리면서 2분기에 실적 모멘텀이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 그리고 삼성전자 1차 벤더로 등록했다. 그리고 수급까지 안정화를 이루면서 뭐 거의 3차 목표가인 6,800원까지는 무난하게 찍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800원 이상에서 이제 거래되는 날수가 많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때 가서 전량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캠트로닉스도 저희가 파워로직스도 AS를 받아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이 캠트로닉스인데요. 이 종목도 현재 수익률이 17% 가장 높은 수익률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차트를 보니까 좀 5일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좀 언제쯤 더 시원하게 반등이 나올까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네. 제가 비교하고 싶은 기업이 이제 파트론입니다. 네. 파트론 같은 경우가 뭐 1, 2년 사이 뭐 하루에 급등하는 날이었고 뭐 1, 2% 상승하면서 1, 2년 사이에 거의 200~300%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캠트로닉스가 이제 파트론의 주가 차트를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의 지금 주가 차트를 보거나 뭐 호가창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물대가 더 강력한 상태입니다. 네.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자금은 별로 없는데 반면에 매물대는 많은데 그렇지만 매수하는 세력이 지금 밑으로 이제 하락시키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하는 세력이 위로 올리면서 사고 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뭐 하루 상승률은 뭐 5% 미만으로 저조할지 모르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정말 최소한 3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뭐 이번 주에 들어서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을 주고 있지만 뭐 지금 11선에서 지금 다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을 꾀하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뭐 2차 목표가까지는 뭐 강력하게 홀딩을 하고 2차 목표가 도달 후에는 정말 3차 목표가는 이제 3만 원 이상대로 조정해서 그때는 목표가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캠트로닉스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부터 AS를 받아보겠습니다. SBI 모기지인데요. 이 종목도 현재 수익률이 3.8% 유지하고 있죠. AS 부탁드립니다. SBI 모기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의 양적 완화 수혜주다 이렇게 네, 정리를 맞습니다. 해왔는데 SBI 모기지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BI 모기지 같은 경우는 1년에 배당을 2번 주고 있는데 1년 배당을 모두 합하면은 시가 배당률이 거의 5%에 이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 그리고 지금 일본의 양적 완화 성장 모멘텀도 마련돼 있고 SBI 모기지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저평가주도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편입했지만 만약에 손절가를 하향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손절가를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서 강력하게 1차 목표가까지는 좀 홀딩을 해보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BI 모기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DAP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수익률이 2.5%인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볼게요. 지금 제가 DAP 같은 경우는 뭐 7,000원에 뭐 말씀을 드렸다가 9,000원 네. 거의 10,000원 부근의 차익을 실현한 다음에 네. 다시 2차 편입을 시도한 상태인데 지금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DAP는 아직까지 PER 7배, 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기간 조정은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기간 조정을 지금 2, 3개월째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5월 달 안에는 이런 기간 조정을 횡보를 마치고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려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DAP는 5월, 6월 안까지는 지금 10,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좀 강력하게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더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자화전자인데요. 자화전자 오늘 좀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죠. 수익률도 이미 40%를 넘은 상태인데 언제쯤 차익 실현할까요? 자화전자는 네.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네. 2분기 말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화전자가 1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실적 때문에 잠시 뭐 매도했다가 재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화전자는 2, 3분기에는 목표가인 뭐 3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화전자도 31,000원까지는 좀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화전자 보유하신 분도 31,000원대까지 한번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정동우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포트에 편입되면서 보유 종목 12개로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5%이고요. 현금 비중은 41%로 줄었습니다. 네, 현재 12개 종목이 담겨 있죠. RF텍과 파워로직스, 트레이스, 성도, E&D, 자화전자 그대로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코렌과 HB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아바텍 그리고 DAP 모두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죠. SBI 모기지 역시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매수가는 150만 3천 원, 목표가는 170만 원, 손절가 135만 원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가 좋다고 하죠. 즐겁게 보내시고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